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저는 은퇴까지 앞으로 20년 가까이 남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상황과 연령대,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 방식이나 경험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눈앞에 둔 분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튜브 채널 댓글이나 메일 등을 통해 50대, 60대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혹은 노후 자금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제가 지금 은퇴 몇 년을 앞둔 50대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견해이며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서대리라면 이런 식으로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은퇴까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금융자산을 더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은퇴까지 약 10년 정도 남은 분들을 위한 노후 준비 및 투자 전략은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얼마 정도 자산을 모아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들에는 단번에 답할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월 생활비, 현재까지 모은 자산, 건강, 상태, 가족 구성, 기존 소득원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 방법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내가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둘째, 내가 은퇴 시점에 투자 가능한 자산이 총 얼마만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정보만 명확히 파악해도 내가 관심 가져야 할 배당주나 ETF 또는 다른 현금 흐름형 자산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배당률을 가진 자산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연간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싶은데 시가 배당률 6% 수준에서 꾸릴 수 있는 종목 조합이나 안정적인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총 자산 5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과 목표를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실용적이고 맞춤화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적합한 노후 준비와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가치관, 재정적 여건이 다른 만큼 노후 준비 방법 또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필요한 월 지출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이며 이를 충족한다면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노후 준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단계,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산정. 먼저 은퇴 이후 매달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비 비용이나 여가 활동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1년간의 소비 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실제 소비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예상 지출을 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대리 부부의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면 충분하고 여행이나 특별한 지출이 없는 달에는 200만 원도 채 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향후 자녀 출산이나 교육비 등의 변수가 생긴다면 생활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월 생활비, 특히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직접 기록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생활비를 확실히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현재까지 모은 금융자산이 총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앞으로 은퇴 전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예상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두 사람의 자산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규모는 투자 전략과 현금 흐름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퇴 전까지 최대한 많은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총 자산, 부채,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예시에서는 중간값인 250만 원을 은퇴 후 월 생활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금융자산은 부부 합쳐 5억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아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배당률 계산, 포트폴리오 구성, 세금 절감 전략, 주택연금 활용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배당률을 가진 주식이나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투자금으로 세금을 제하고 나서 일반 계좌로 매월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면 배당률 8% 수준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예시에서는 중간값인 250만 원을 은퇴 후 월 생활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금융자산은 부부 합쳐 5억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아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배당률 계산, 포트폴리오 구성, 주택연금 활용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배당률을 가진 주식이나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투자금으로 세금을 제하고 나서 일반 계좌로 매월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면 배당률 8% 수준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억 원의 연간 8%의 배당률을 적용하면 1년 세전 배당금은 총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남편 명의의 일반 계좌로 이 4천만 원을 배당금 형태로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 15%와 건강보험료 8%가 부과됩니다. 즉, 배당금의 총 23%가 세금 및 보험료로 차감되며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4천만 원에서 920만 원을 뺀 3,08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월별로 환산하면 약 257만 원의 세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JPQ라는 미국 배당 성장형 ETF의 시가 배당률도 약 8% 수준입니다. 따라서 5억 원을 모두 이 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간 배당금은 동일한 수준인 4천만 원이며 세후 월 배당금 역시 약 254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 보유,
또는 전세 거주 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6억 원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매달 추가되는 건보료는 약 11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여 생활비로 매월 250만 원을 사용하려면 실제로는 월 261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거 관련 추가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 아내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나눠서 받도록 설정하면 아내의 배당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1년 세전 배당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 측에서는 최소한의 건보료인 월 2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배당금이 4천만 원으로 처음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후 월 배당금이 약 261만 원까지 증가하며 한 명에게 몰아서 받았을 때보다 월 7만 원 정도 더 많아집니다. 또한 주거 관련 건보료까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절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미국 ETF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아직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배당금의 15%는 미국에서 원천 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국내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남편 명의로 연금 계좌를 통해 4천만 원의 배당금을 전부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고 하면 세후 월 배당금은 약 262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약 21.3%이며 건강보험료는 현재 연금 수령액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받을 때보다 약 5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이 영원히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나 이미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연금 계좌도 남편과 아내의 명의를 나누어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설정하면 세금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금 계좌에서 3천만 원, 아내의 연금 계좌에서 1천만 원의 배당금을 각각 수령하면 총 4천만 원의 배당금을 유지하면서도 세후 월 배당금은 약 272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약 18.3%이며 향후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다면 실제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면 다양한 조건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 배당금 조합에 따른 세금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계산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금 계좌를 통한 절세는 누구나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좌에 현금이 5억 원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에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디오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다우존스 지수 구성 종목 중 배당 성장주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절약하고 투자하면서 금융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필요한 배당률을 계산합니다. 배당금 수령 방식, 일반 계좌, 연금 계좌, 부부 명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세금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3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계좌와 ISA 등 절세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이상의 배당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생활비를
S&P 500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다우존스 지수 구성 종목 중 배당 성장주들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절약하고 투자하면서 금융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생활비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필요한 배당률을 계산합니다. 2. 배당금 수령 방식, 일반 계좌 vs 연금 계좌, 부부 명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세금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계좌와 ISA 등 절세 툴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합니다. 만약 미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계산해 본 결과 10% 이상의 배당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생활비를 줄이거나 배당금 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를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만 줄인다면 배당률 8% 기준으로 필요한 투자금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생활비 50만 원 감소만으로도 필요한 투자금이 무려 1억 원이나 줄어드는 것이죠. 다만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당금 외 다른 수익원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밥을 굶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지출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수입을 늘리는 쪽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월 수입이 50만 원만 증가해도 매달 지출을 50만 원 절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투자금 역시 약 1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시점에서 수입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옵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로서는 카드 활용이나 기타 재테크 수단들을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입장이라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아쉽게도 은퇴 계획은 잠시 미뤄두고 우선 현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즉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든 메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근로소득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알바 같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 주말마다 도보 배달 알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업을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50대, 60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런 공적 지원이나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 계획을 직접 세워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봐야 할지, 그리고 현재 준비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채워야 할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한번 자신의 노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이 4%만 되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깔끔하게 SCHD 스파이더즈 골드 셀렉트 디비던드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라면 자산 배분 개념으로 배당이 없는 종목과 함께 배당률 약 4% 수준의 금 ETF인 솔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미국채 ETF인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나 솔 미국 배당 미국 채권 합성 50 역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당률에 맞춰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률별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 종목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배당률 6, 7% 이상의 종목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물론 배당률 8% 이상의 고배당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SCHD나 리얼티 인컴처럼 오랜 기간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배당 성장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 검증된 고배당 종목이 많지 않으며 특히 노후 준비라는 목적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투자 외에도 S&P 500이나 나스닥 ETF에 투자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일부를 매도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은퇴 시점이 마침 하락장과 겹치는 경우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생활비만큼은 반드시 배당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이런 식으로 함께 계획을 짜보고 논의해보는 오프라인 모임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의 자본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델리였습니다.